정서적 문제 생긴다. 네 번째, 학습 능력에 지장이 생긴다. 지금 그러니까 찬성 측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허겁지겁 등교하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등교 시간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고 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해결 방안으로는 이게 등장을 하겠죠. 따라서 등교 시간을 늦추어서 아침에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에 정리합시다. 이 문제,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등교 시간을 늦추어야 하고 그럼 뭐가 좋으냐면 아침에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입론 갑시다. 마지막 입론은 반대측이 할 차례입니다. 사회자가 등장을 하네요. 찬성측 토론자는 청소년의 수면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등교 시간을 늦춰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요약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의견에 대해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수면 시간이나 수면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잠을 잔다는 것을 일반화해서 말할 수는 없다. 지금 보세요. 찬성 측 2가 주장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등교 시간에 허둥지둥하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이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 반박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청소년이 잘 못 잔다고? 그걸 일반화할 수 없다. 숙면을 이게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 저마다의 특성이 있는데 그걸 한데 약간 뭉뚱그려서 말하는 걸 일반화한다고 하거든요. 약간 예를 들어 나는 키가 170이고 쟤는 키가 150이고 쟤는 키가 160이야. 근데 이런 특성들을 말하지 않고 우리 반 3명의 키의 평균은 160이야. 라고 말해버리는 걸 일반화한다고 해요. 일반화하면 개개인의 특징이나 개성들이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찬성 2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숙면을 취하지 못해 라고 말했으니까 반대 2가 아니 얘가 7시간 자서 푹 자고 얘는 6시간 자서 푹 자고 얘는 9시간 자도 푹 자는 건데 그걸 일반화시켜서 몇 시간을 꼭 자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 측 근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반박을 일단 했고요. 일반화할 수 없다. 그리고 등교 시간을 늦춘다고 해서 과연 학생들의 수면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될까? 그러니까 지금 토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책을 내는 건데 니네가 낸 해결책으로 과연 문제점이 해결될까? 라고 말을 했어요. 등교 시간을 10시로 정해서 아침 늦게 일어나도 된다면 오히려 더 늦게 잠자리에 들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생활 습관이 더 불규칙해질 거야. 그러니까 찬성 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을 도입하면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생활 습관이 불규칙해진다. 그러니까 해결책을 도입했을 때 나쁜 점이 있다. 이걸 부작용이라고 하거든요. 반대측인 지금 부작용을 제시한 거죠. 생활 습관이 더 불규칙해진다. 그러니까 그 해결 방안을 도입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좋은 점은 없고 나쁜 점은 생길 거다. 나쁜 점을 하나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무엇보다 등교 시간이 늦추어지면 그에 따라 학교 시간이 더 늦어지게 됩니다. 학교 시간이 늦어지면 학생들은 밤에 과제나 공부를 해야 하므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더욱 늦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면 자야 할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결책 도입해봤자 문제 해결 안 될 것이다. 학교 시간이 늦어서 악순환이다. 찬성 2와 반대 2의 관계를 보면 등교 시간을 늦추면
이런 좋은 점들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그걸 도입하면 오히려 안 좋은 점만 많이 생길 거야 라고 반박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계속 볼게요. 따라서 여기에요. 따라서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생활 습관을 지닐 수 있게 현재 등교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대는 다 등교 시간을 유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사회적 튀어나오고요. 이제 입론 끝났습니다. 반론 시작할 차례예요. 지금까지 등교 시간 늦추기에 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측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반론 순서 기억합니까? 반론 순서? 입론 순서는 찬반, 반론 순서는 반찬. 먼저 반대측 토론자의 반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반론 보겠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께서는 청소년의 수면 부족이라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등교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랬지. 그래서 등교 시간을 늦추면 수면 부족이 해결되고 그에 따라 학습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숙면을 취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학습 능률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늦잠 자는 습관을 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청소년의 건강이 증진된다, 학습 능률이 향상된다. 이거 누가 얘기했더라? 누가 얘기했냐면요. 찬성 1위 입론에서 이야기를 한 이익이 실제로 이 해결 방안을 도입한다고 해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요 내용을 반대 1위 반론에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숙면을 취한다고 해서 청소년 건강이 증진되지도 않고 학습 능률이 향상되지도 않아 라고 찬성 1위 말한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이점을 다 반박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오히려 늦잠 자는 습관을 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늦잠 자는 습관 얘기는 누가 했냐면요. 반대 2가 생활 습관이 불규칙해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 1은 반대 2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학교는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교육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즉 학교에서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청소년기의 부지런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대 측은 그 등교 시간 때문에 애들이 수면이 부족한 게 아니라 개인적 생활 습관 때문에 그 수면이 부족한 거니까 개인적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